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네. 문성근. 아, 그 배우 문성근 씨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시작할까요? 1953년 5월 28일생. 맞습니다. 네. 아버지 문익환, 어머니 박용길. 박근혜 1년 후배. 네. 예. 그렇습니다. 대학. 서강대학교 무역학과 출신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문익환 목사님은 유신 통치 때 3.1 구국선언에 네. 처음으로 시국에 참여하셨고 그 전까지는 성경을 번역한 최고의 히블리어 권위자였습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아버님이?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님. 네, 네. 네. 그리고 어머니 박용길 장로님도 아주 독실한 네. 크리스찬이셨고 형은 먼저 작고하셨죠. 문호근. 문호근 감독. 그리고 그 부인께서는 성악가. 부인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세종대 부인이요? 음대 교수도 하셨고요. 아, 어떤 분의 부인이요? 국립 문성근.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문호근. 예, 문호근. 그럼 부인은 아이고. 제가 아는데. 네. 아, 놀래라. 문호근. 아, 문호근 선생. 네, 형수. 예, 연출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 집안은 아주 다 그냥 레이더로 훑으셨네. 여기 다 하세요, 이렇게. 세 분 다. 저만 모르네. 그 형수님이 제 문광희 할 때 피감기관이었습니다. 국립 발레단인가 네. 뭐 무용단인가 거기 단장이셨어요. 근데 그 형수도 똑같이 정권 교체 우리가 당하고 나서 네.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자, 문성근 안전하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다가 연극을 하고 싶어서 1985년 한시연대기. 한시연대기. 한시연대기로 데뷔를 했고 연우부대. 예. 재미를 본 것은 칠수와 만수. 네. 네, 그래서 30대의 가장으로서 연극을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뭐 집안은 돌보지 않겠다. 네. 거의 뭐, 그, 주진우의 삶을 살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연극을 하는 순간 수입은 없다. 아니, 네. 주진우 기자는 월급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월급 있으면 뭐예요? 그 다 MB 추적기 하면서 다 다 써요. 가산 탕진하고 뭐. 그렇습니다. 돈만 생기면 MB 찾아다니는데.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결단이었고 근데 왜 직장을 그만뒀느냐 누가 물으니까 자기가 부품처럼 돼가는 것 같다. 한 기계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연극계에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칠수와 만수가 대박 히트를 하면서 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돈을 더 벌었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갔다. 아, 그 영화 전에 연극이었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 영상으로 만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영상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문성근 배우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할까? 그때가 이제 경마장 가는 길. 예. 제대로 벗으시고 뭐 네. 이렇게. 그때, 그렇죠. 예. 그들도 우리처럼. 예. 하여튼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었고 그리고 상도 나무주연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룡상 뭐 많이 그렇습니다. 봤죠. 예. 남태우 배우는 한 번도 받지 못한. 저는 노미네이트 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의상상에 잠시 네. 의상상.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비족이었는데 네. 네. 그 냉장고 바지를 목에 두고 그러다가 이제 배우로도 성공하고 SBS 개국 이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사회자로서 맹위를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아주 잘 나갔죠. 네. 근데 갑자기 그만둡니다. 왜요? 손숙 씨 있죠. 네. 연극계 대선배. 그렇죠. 배우가 네. 너무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오래 출연하다 보면 네. 배우로서의 성공하기가 어렵다. 잘 나갈 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 그만뒀습니다. 본인이 혹시 그 장관을 너무 짧게 하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훨씬 전의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운명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노사모에 가입하죠. 그때 친구였던 명계남 네. 이분이 노사모 대표를 하고 아, 되게 있었습니다. 늦게 만나셨네요, 생각보다. 일찍 만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명계남 씨의 주장은 대학가의 연극의 그때 히어로는 명계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성근은 그때 얼굴도 못 찾아봤다고 합니다. 명계남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명계남 씨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연기도 못하는 것이 항상 문성근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야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소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명계남 선생 환갑잔치 사회를 봉화마을에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문성근 배우가 꽃다발하고 가져왔는데 뭐 축하하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명계남 배우가 네가 어떻게 나하고 친구냐 이 새끼야 어린 놈이 이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한 살 어립니다. 한 살이요? 살입니다. 예, 52, 53. 네, 이창동 감독이 54 이렇거든요. 네. 다 친구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모든 그 환갑잔치를 빙자한 네. 사실 이것이 모든 게
문성근의 대권 프로젝트다. 명계남은 이용당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좋아하시면서 맞다. 네. 평생 나를 괴롭히고 이용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 세 명이 영화계 삼총사 아주 우정이 깊은 그런 관계인데요. 이 세 사람의 우정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노사모에 들어가서 문성근 씨가 독자적으로 노문모를 조직합니다. 뭐죠?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노문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영입을 하죠. 네. 그리고 노무현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공동 1등 공신이 되죠. 문성근 명계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성근 씨가 이 정치권이라고 할까요? 이 시사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이창동 감독의 권유였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스크린 쿼터 서로 밀었잖아요. 또. 스크린 쿼터. 네. 스크린 쿼터 이제 투쟁을 하는데 문성근 씨가 무슨 뭘 글을 썼대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글을 잘 쓰는 소설가 출신이니까 네. 좀 봐달라 해서 수리한 문장을 고쳐줬는데 하기가 두려웠대. 그랬더니 이창동 감독이 나보고 이거 쓰라고 하더니 왜 그걸 발표를 안 하냐.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문성근 씨가 발표하고 연단에 오르는 계기가 됐고 그것이 이제 노사모 활동을 하게 되는 예. 이렇게 이제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문성근 씨의 삶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네. 실제로 참여정부 때부터 출연이 많이 배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여권 인사이지만 그래서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노무현 대통령 백 믿고 저 출연하는 네.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을까 봐. 원래 주연 배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최초로 문화부 장관을 제안합니다. 그게 문성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성근은 내가 이런 한 자리 얻으려고 이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겠다. 세월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다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장관을 미뤄요. 네. 그래서 이창동 장관이 했다는 그래서 왜- 했습니다. 그 서로가 밀고 민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발표 안 하냐? 네, 이래가지고 서로 자기가 또 밀고.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장관 안 하냐? 네가 해라. 그렇지.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창동 장관이 거절을 못하고 한 네. 거죠. 그 이후로 문성근 씨는 실제로 잘 나가는 배우 생활을 거의 마감하고 산속에서 지냅니다. 일산의 그래요? 정발산. 예, 정발산. 그쪽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백석으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화를 하면 산에 있습니다. 늘 산에 있었고. 늘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그 어떤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을 달랬고 저도 집 근처에 한번 갔는데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인가 저녁을 먹는데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등산화에.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진행을 하면서 톱 스타로 활동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본인이 사양한 것도 많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는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네. 모진 고초를 당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문성근 씨 이야기에 따르면은 사찰도 당했다. 그렇습니다. 뭐 정말 탈탈 털었다. 이창동 감독 포함해서 명계남 씨도 포함해서 그런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성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문화예술인계에는 82명이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KBS, MBC, SBS까지 그런 배제 문건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배제 문건의 끝자락에 남태호 배우도 있었다. 앞자락을 할까요? 이번엔 가나다 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제 가나다로 하면 제가 최상위권에 있는데 문성근 저 밑에 있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독 등으로. 그냥 중간쯤에 있는 걸로. 남태호 배우. 근데 그게 이제 52명이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배우 뭐 이렇게 쭉 해서 30명이 있고 근데 52명이 사실 민노당 지지 그거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초기에는 500몇 명도 있었거든요. 네. 그 500명 중에 이제 엄선해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제가 들어간 거로 봅니다. 네. 문성근 키워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아버지의 그 정의로운 그 피는 아들한테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아버지 문익환 목사께서 71년도인가요? 3.1 구국선언 예. 한 이후로 여생 내 절반은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문성근 씨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출마도 했었죠. 출마도 했었습니다. 했죠. 네. 강요에 못 이겨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그것도 이번에 부산 나가셨으면 무조건 되는 됐죠. 거였어요. 예. 혹시 뭐 현실 정치의 뜻은 지금 없나요? 조금 늦은 거 저하고는 아닐까? 좀 친분이 있는 편인데 네네.
저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가 뭐 아쉽고 두려워서 네.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뭔가 정국에 도움이 된다면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국민의 명령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나가면 됐는데 자기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마치 참여정부 때 장관을 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성근 씨가 요즘에 또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직접적인 피해자잖아요. 네.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국정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참 낯뜨거운 그런 사진을 합성해서 네. 사이트에 유포하고 이런 직접적인 그 국정원의 행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검찰에서도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동안은 이 얘기에도 잘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 정말 실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성근 씨라든지 기타 뭐 김혜진 씨, 뭐 김규리 씨 등등 피해를 본 그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실제로 배제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성근 씨랑은 몇 가지 이렇게 얽히는 인연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인연으로는 그 신영복 선생님이 2012년인가요? 총선이 몇 년도였어요? 대선이 12년이었는데? 총선도 12년이었나? 그렇죠. 네. 그때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로고를 신영복 선생님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신영복을. 네. 선생님이 기꺼이 써주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써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딱 문성근, 문재인 이렇게 둘만 써주셨어요. 그때 부산에서 쌍문. 나올 때. 쌍문.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이제 그때 받고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인연인 게 저랑 현대 양행이라는 회사 입사 동기예요. 그렇죠. 네, 제가 현대. 77년도 들어갔거든요. 첫 직장. 네, 첫 네. 직장. 저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쪽에 공장 쪽에 있었나 봐요. 현대양이 국보에서 지금은 어떤 회사예요? 지금 현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창원에 있는 네. 두산중공업? 네, 130만 그러면 평. 대한중공업이었다가 아니 현대중공업이었다가 이제 두산으로 됐죠. 대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원래 옛날에 한라그룹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제가 78년도인가 그때 회장님 인터뷰하러 갔을 때가 창원에 130만 평 땅을 바라보면서 회장님이 여기다 내가 공장을 질 거라고 했던 데가 지금 창원시예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두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 현대양행 저랑 77년도에 같이 입사를 했고 제가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저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의 또 가장 절친한 친구가 이 문성근 씨의 엑스와이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걸출한 친구였어요. 경기여고 나오고 서강대. 서강대인가? 어딘가 나왔는데 둘이 연애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워낙 유능한 애고 그리고 그 부인하고 제 다른 친구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으로 그때 이제 다녔는데 그 문성근 씨 부인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해요. 자기는 저렇게 천재 같은 애를 본 적이 없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1등하고 똑똑했던 애고. 그래서 문성근 씨랑 결혼해서 살면서도 자기가 회사를 다녔고요. 돈을 계속 벌었고요. 나중에는 무역회사를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문성근 씨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연극을 시작한 게 그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연극을 시작하실 때 그 여느 무대의 대표가 저하고 같이 광고 일을 하던 그 이상훈 선생님이라고 지금 한혜준 교수예요. 카피라이터인데 그분이 한시연대기나 칠서 만수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카피라이터를 해서 광고 카피로 돈을 벌으면서 그 돈 번 거를 연극계에다 갖다 붓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 공연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렇게 보여진 배우들을 그때 봤죠. 여느 무대를 아주 늘 집에 가는 길에 늘 가가지고 아주 아지트 같이 그 위에 카페에 맨날 가서 살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홍보위원장을 와서 그냥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문성근 씨가. 자기 문성근이라고 둘이 직접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문성근이라 그러면서 한번 밥을 한번 사주겠대요. 나 고생한다고. 저 갔더니 이창동 감독님하고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너무 언론에 두들겨 맞고 그 문재인 대통령 시킨다고 나 왔다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때 이제 밥을 사주신다 그래서 그때 이창동 감독님 보고 이제 문성근 씨 봤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창동 감독님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뵀습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문성근 배우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총선 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에서 북강서을에서 저번에 이제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거라고 봤거든요. 충분히 되지. 그래서 무조건 나가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나가라고. 뜻을 한번 펼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교체에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안 나갔잖아요. 같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장문이. 그래서 내가 보고 아니 대의도 좋지만 다 된 밥에 문재인 후보가 안 간다고 또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줘야 그림이 정권 교체 맞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시민의 날개 또 하느라고. 그것도 있었고. 네. 그때도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분은 그 대의라는 걸 중시 여기는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그 결이 좋은 분이라고 약간 보죠. 지나친 청렴 결백. 결백주의 같은 거. 그때의 가장으로서 연극을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뭐 집안은 돌보지 않겠다. 거의 뭐 그 주진우의 삶을 살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연극을 하는 순간 수입은 없다. 아니 네. 주진우 기자는 월급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월급 있으면 뭐예요? 그 다 MB 추적기 하면서 다 다 써요. 가산탕진하고 뭐. 그렇습니다. 돈만 생기면 MB 찾아다니는데.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결단이었고, 근데 왜 직장을 그만뒀느냐? 누가 물으니까 자기가 부품처럼 돼가는 것 같다. 한 기계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연극계에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칠수와 만수가 대박 히트를 하면서 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돈을 더 벌었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갔다. 그 영화 전에 연극이었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 영상으로 만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영상에 이제 진출을 배우로서의 성공하기가 어렵다. 잘 나갈 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 그만뒀습니다. 본인이 혹시 그 장관을 너무 짧게 하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운명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노사모에 가입하죠. 그때 친구였던 명계남 네. 이분이 노사모 대표를 하고 되게 있었습니다. 늦게 만나셨네요, 생각보다. 일찍 만났습니다. 그런가요? 명계남 씨의 주장은 대학가의 연극의 그때 히어로는 명계남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성근은 그때 얼굴도 못 찾아봤다고 합니다. 명계남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명계남 씨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연기도 못하는 것이 항상 문성근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야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요? 네. 그래서 소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명계남 선생 환갑잔치 사회를 봉화마을에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하게 되는데 문성근 배우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할까? 그때가 이제 경마장 가는 길. 예, 제대로 벗으시고 뭐 네. 이렇게 그들죠. 예. 그들도 우리처럼. 예. 하여튼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었고 그리고 상도 나무주연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룡상 뭐 많이 그렇습니다. 받죠. 남태우 배우는 한 번도 받지 못한. 저는 노미네이트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의상상에 잠시 의상상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비족이었는데 네. 그 냉장고 바지를 목에 두고 그러다가 이제 배우로도 성공하고 SBS 개국 이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사회자로서 맹위를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아주 잘 나갔죠. 네. 근데 갑자기 그만둡니다. 왜요? 손숙 씨 있죠. 네. 연극계 대선배. 그렇죠. 배우가 네. 너무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오래 출연하다 보면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네. 문성근. 배우 문성근 씨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시작할까요? 1953년 5월 28일생. 맞습니다. 네. 아버지 문익환, 어머니 박용길. 박근혜 1년 후배. 네. 예. 그렇습니다. 대학. 서강대학교 무역학과 출신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문익환 목사님은 유신 통치 때 3.1 구국선언에 네. 처음으로 시국에 참여하셨고 그 전까지는 성경을 번역한 최고의 히블리어 권위자였습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아버님이?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님. 네, 네. 네. 그리고 어머니 박용길 장로님도 아주 독실한 네. 크리스찬이셨고 형은 먼저 작곡하셨죠. 문호근. 문호근 감독. 그리고 그 부인께서는 성악가. 부인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세종대 부인이요? 음대 교수도 하셨고요. 어떤 분의 부인이요? 국립 문성근.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문호근. 예, 문호근. 그럼 부인은 아이고. 제가 아는데. 네. 아, 놀래라. 문호근. 문호근 선생. 형수. 연출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집안은 아주 다 그냥 레이더로 훑으셨네. 여기 다 하세요 이렇게 세 분 다. 저만 모르네. 그 형수님이 제 문광희 할 때 피감기관이었습니다. 국립 발레단인가 네. 뭐 무용단인가 거기 단장이셨어요. 근데 그 형수도 똑같이 정권 교체 우리가 당하고 나서 네.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자, 문성근 안전하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다가 연극을 하고 싶어서 1985년 한시연대기. 한시연대기. 한시연대기로 데뷔를 했고 연우무대. 예. 재미를 본 것은 칠수와 만수. 네. 그래서 30대